안녕하세요. 호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8월 2일 미국 시간인데 미국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죠. 특히 10년물 국채 가격이 8월 1일 대비 하루 만에 1.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금리는 상승인 거죠. 그 다음에 2년물이 8월 1일 대비 0.3, 4%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금리는 이제 조금 올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뭐 공영방송 등에서 미국 연준 그 매파 위원들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 국채 시장은 지난 6월 15일부터 15일 15일이죠. 15일부터 한 달,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됐네요. 약 한 45일 동안 10년물, 5년물, 2년물 모두 그 연중 저점에서 상승 반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뭐 그동안에 뭐 많이 올랐죠.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이제 안정된 시기와도 거의 뭐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상을 했죠. 더군다나 0.75%를 두 번 인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금리는 6월 15일 이후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아마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가 뭐 약 한 3주 전부터 그 나스닥 지수가 13,500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거 자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가도 안정되고 곡물 가격도 안정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안정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6월 15일부터 사실상은 그 안정된 거죠. 그 장기 물가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10년물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장기 물가 안정 요인인 유가나 곡물 가격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맞지, 연준 위원이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금리가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6월 15일 이후에 연준이 0.75%씩 두 번 인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연준의 강경한 그 금리 인상 의지 내지는 물가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금리는 오히려 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준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그 뭐 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가가 이제 시장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니까, 즉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그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장 금리가 안정된 것이지, 그 연준 위원이 강하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시장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금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 연준 위원이 0.75%씩 두 번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금리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시장은 국채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죠. 약 45일 동안. 그런데 그 8월 2일자로 연준 매파위원들이 그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다, 그건 다 알죠. 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급등한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그 45일 동안 금리가 안정을 됐으니까 물가는 느리게 안정되는데 국채 금리는 또 빠른 속도로 안정됐단 말이죠. 45일 동안. 그게 원인이지
연준 매파 의원들이 그 강경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그래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또 8월 정시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럼 연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했으면 8월 정시도 그러면 지금부터 뭐 꺾일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그러니까 6월 15일까지는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6월 15일에 바닥을 찍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시장금리가 그 안정을 찾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주식시장도 시장금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 7월 8월까지 연준은 두 번이나 0.75%씩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안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6월 15일이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지 기준금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 8월 정시도 연준 의원들이 매파 발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가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안정되면 뭐 기업들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연준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유가가 안정될 것이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여부다. 그것이 또 8월 정시에도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6월 이후에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또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좀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연준 매파 의원들이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지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어제 하루 금리가 그 급등한 것을 두고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생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6월 그래 소비자 물가 피크아웃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는 거죠. 원인을 아마 유가 안정하고 곡물 안정에서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랐다는 거죠. 연준 의원이 0.75%씩 두 차례에 걸쳐서 1.5%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핵심 요인은 유가와 그 다음에 석유 가격 내지는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었다. 그래서 석유 시장 참여자들이 석유 선물을 오히려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채권을 매수를 한 거죠. 국채를. 그래서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8월 1일까지요. 8월 1일까지 채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연준은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근데 시장은 연준위원회 발언에 반응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 물가 영향 요소인 유가와 곡물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채권시장도 주식시장도. 그리고 그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시점도 6월 16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석유 가격 안정, 그리고 곡물 가격 안정, 두 번째로 시장금리 안정, 세 번째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이 순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
15일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하방 경직선을 보였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배럴당 이제 100달러도 뭐 붕괴되어 9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유가가 또다시 뭐 지난번처럼 막 11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는 한, 금리는 연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박스권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미국 증시도 연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하더라도 그 하방 경직성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 유가가 안정되고 곡물 가격이 안정된다면 뭐 8월 증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